이번 시간에는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시면 회계관리, 재무회계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등록하기 이전에 우리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감가상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의 개념은 원가 배분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이를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송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송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비용으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비용으로 계상한, 즉 손익계산서에 비용 계상했을 때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감가상각 대상 자산, 즉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등록하는 자산은 어떤 거냐 하는 부분인데, 법인이 소유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유형 고정자산과 무형 고정자산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유형 고정자산이 건물, 구축물,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선박, 항공기, 기기장치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무형 고정자산은 영업권이라든가 디자인권, 실용실황권, 상표권, 개발비, 그 다음에 특허권, 어업권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무형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갖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의 기본적인 요소는 원래 그러니까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입니다. 자, 취득가액은 감가상각을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잔존가액은 요즘 자산들 같은 경우에 잔존가액은 대부분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용 기간이 거의 끝난 자산들은 폐기할 때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면서 폐기를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잔존가액은 기본적으로 제로로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 내용 연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사용 연수를 내용 연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용 연수는 자산의 사용 가능한 연수로서 반드시 내용연수 기간 내에 감가상각을 완료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한 상각률을 정하는 기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연수는 회계학에서는 내용연수 기간 동안 반드시 감가상각을 해야 되지만 법인세법 쪽에서는 내용연수 기간 동안 반드시 상각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면서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송금으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세법은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인정해준다. 즉 비용 계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할 때만 인정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를 안 할 때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회계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세법에서는 안 해도 된다. 근데 중소기업이나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감가상각해야 되는 걸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연수라고 하는 의미는 감가상각비 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한 상각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연수에는 크게 보시면 기준 내용연수가 있고요. 신고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 내용연수는 법에서 내용연수를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업종별로 이 정도 사용할 거다라고 정해놓은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 교재에 내용연수편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 내용연수를 정해놨습니다. 특히 별표 6의 자산들을 보면 기준 내용연수는 5년인데 상한이 4년에서 6년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표시되어 있는데 4년에서 6년 사이에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년짜리를 보면 15년에서 25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20년을 기준으로 15년, 25년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자, 어쨌든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일단 하나 정해놔놓고 내용연수 범위를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하나의 내용연수로만 정하게 되면 업종별로 또는 사람에 따라서 그 자산을 오랫동안 쓰는 사람이 있고 좀 짧게 사용하는 사람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법에서 25% 범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해서 신고했다면 그 경우에 내용연수를 신고 내용연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준 내용연수가 5년짜리면 25% 범위가 4년, 5년, 6년 사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연수 중에 4년을 선택해서 신고했다라고 하면 4년이 신고 내용연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연수를 일단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기준 내용연수로 그대로 적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취득가액과 내용연수 잔존가액이 결정이 되면 감가상각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감가상각 방법은 세법에서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은 무조건 정액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했든 신고를 하지 않든 정액법을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정액법을 강제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최근에 구입하는 부분들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유형고정자산은 정액법과 정률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내에 선택한 기간 내에서 월수의 비례상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선택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간 균등상각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상각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는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 업무용 승용차, 기타 유형고정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때 정액법 내지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가상각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